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호입니다. 12월 26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나라의 현재 상태의 단면을 나타내는 그 중에 하나인 주식 시장은 이제 더더욱 지금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에 좋은 소식이라도 좀 찾아서 전해드려야 하는데, 전혀 좋은 소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인 시장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가 아니면 지금 시장 상황을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우리 시장은 희망을 좀 안고 그렇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환율이 급등, 그 다음에 또 전국이 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시아권 시장 중에서 오늘도 유일하게 빠지는 이제 그런 수모를 당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플러스 0.37%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오늘의 고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장과 함께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했었고, 초반에 이제 매도했었던 기관들이 좀 지수가 빠지니까 황급하게 이제 매수로 좀 자세를 전환을 했지만, 지수를 좀 살려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들면서 개인들이 거의 외국인과 기관이 낮게 대놓은 가격에 대고 그냥 때려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외국인은 좀 산 것처럼 돼 있지만, 그래서 그냥 의지에 의해서 샀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밑에 대놓던 물량이 그냥 마지막 종가에 확 들어와 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73억을 순매수한 게 됐고, 기관도 123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이 2507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492.67포인트, 어제보다, 24일보다 0.44%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끝냈고요. 코스닥도 0.6% 정도 이렇게 상승해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코스피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매도로 시작을 했고, 또 매도를 섰던 기관들도 지수가 빠지니까 이제 바로 태세 전환을 해서 매수 우위 쪽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에 가세하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9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60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351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75.64포인트, 그저께보다 0.66%가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다시 이제 음봉을 붙었지만, 조금 흐름을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횡보하는, 그러니까 지금 4일째 이게 시장의 지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 많이 쓰는 말로 매달리면 떨어진다. 매달리면 떨어지죠. 매달리는 게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속설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은 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전국 혼란에 대한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사실 시장을 살려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율은 여러분 보도가 많이 나가서 아셨겠지만, 저도 이제 중간에 한번 정리해드렸고, 이게 이 시간 현재 환율이 1465원, 64원 몇십 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이게 65원 50전까지 갔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리먼 사태, 2008년에 리먼 사태가 벌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인 2009년 3월인가? 그때 이후로 거의 15년 만에 우리가 1460원을 돌파된 건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참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뭐 시장이 이러니까 외국인 728억, 기관 58억 팔았는데 자사주 사는 거는 오늘 672억 샀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 자사주 우선 3조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2월 17일까지. 이제 1조가 넘어가는 정도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어요. 외국인이 1197억을 사고 기관은 286억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게 또 하나 있어요. 기아가 140억, 280억 이렇게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고, 네이버도 외국인이 79억, 기관이 89억 이렇게 해서 동시에 샀고,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은 외국의 기관이 전부 팔았는데 금액은 뭐 크지 않지만 28억, 30억 이렇게 팔았고, 나머지는 전부 엇갈렸고, 오늘 이제 그 좀 주시를 받았던 그 조선 쪽에서 HD 현대중공업이 외국인이 168억을 사고 기관은 100억을 팔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면 알테오젠, HLB, 에코프로 이 세 종목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외국인은 67억, 기관이 644억, HLB는 외국인 48억, 기관이 44억, 에코프로도 외국인 46억, 기관 16억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뭐 전부 엇갈렸고, 에코프로 BM은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팔았는데 외국인 107억, 기관 32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움직인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역시 조선 기자재. 이건 뭐 제가 집중 분석에서도 말씀드리고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에 의해서 인도까지 이제 우리한테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도의 이 관련 부처의 차관을 중심으로 한 이제 방문단이 구성이 되었고, 그 인도가 이제 그랬잖아요. 천척을 건조하겠다. 상선 천척을. 근데 뭐 이게 상선 천척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 자국의 그 조선업 육성에 대한 어떤 이제 파트너를 좀 물색하는데 우리뿐이 없죠. 우리뿐이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방문단이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방문했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소식 나오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체가 최근 구글이 개발한 그 양자칩 윌로 그의 초전도 기술이 적용됐다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신성 델타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뭐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 거기랑 이제 협력을 진행한다고 발표해서 이제 그쪽 섹터를 끌고 가는 뭐 그런 모습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하고 또 그냥 AI 로봇 뭐 이건 관련 휴머노이드 로봇 다시 이제 제 관심을 끌면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초전도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자 컴퓨터 쪽도 이것도 제가 주기게 좀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야 된다 섹터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오늘 좀 움직이고, 또 여행도 뭐 크진 않지만 이게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는 거를 검토한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는 솔리드 같은, 이게 원래 이제 뭐 통신 장비 제조업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재밌습니다. 그 정준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의 뭐 운영위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이제 뭐 정치 테마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이쪽 저쪽 양자 컴퓨터 쪽도 그렇고 여러 섹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하면, 재료가 있어도 시장이 이걸 잘 받아주지 않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 시장 불안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해소되지 않는 한 상당히 좀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또 백만개미 스쿨이 이제 올해를 끝내는 마지막 날, 우리 납폐라고 그러죠. 폐장이 12월 30날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끝나고 저녁 7시부터 텔레그램에서
그 라이브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내년에 관심 섹터하고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 좀 보면 오늘 이제 제일 이슈가 15년 만에 최고의 환율을 이제 다시 기록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더 커졌어요. 시장의 우려가 이제 우리가 뭐 말로만 듣던 그런 이제 그 수치들이 점점 이렇게 현실화돼서 나타나니까 이제 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뭐 우리나라 전국 불안이 그 이유가 되겠죠. 되겠지만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하나를 든다면 이제 일본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157엔을 오늘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원화의 달러 대비 약세도 이제 이런 그 일본 통화의 영향을 좀 일부 받은 것도 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장이 이제 오늘까지 이제 갖고 계셔야 12월 결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당락도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내일이 이제 배당락이 되고 오늘 배당부 마지막 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 주식시장이 딱 이틀을 남겨놓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카렌더 베이스로 카렌더를 딱 넘기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이게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증시의 봄이 뭐 오기는 오겠지만 쉽게 와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어차피 이건 시간이 흐르면 전국이야. 뭐 어떤 방향이 됐던 뭐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어떤 방향이 됐건 뭐 탄핵이 용인되건 기각되건 뭐 어떤 방향으로도 뭐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상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상이 점점 이제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니까 시장이 점점 더 불안정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외국인들이 언제 씁니까? 그러지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한국이 지금 저런 이제 외국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정치 사회적으로 저렇게 혼란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일단 지켜보죠.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쉽게 나올 수가 없다. 오늘 뭐 결과적으로 173억 정도 외국인 산 것 같지만 코스피에서 실제로 그거는 밑에 낮게 대놨다가 그냥 동시효과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수급 라인이 형성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혹 정치적인 이제 얘기도 이슈도 이제 말씀드리고 막 그래서 그 경제하고 정치하고 굉장히 다른 건데 왜 얘기하냐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사실 정치 문제하고 경제 문제는 관계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은 굉장히 이 정치적인 그 움직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의 상황이 뭐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뭐 이런 뭐 어떤 뭐 법을 하나 통과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국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지금 시장을 어렵게 하는 주 요인이다. 이렇게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게 안정돼야 시장은 이제 제대로 봄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봄은 반드시 온다. 저도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게 사실이고 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기다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도 쉽게 지금 매수하러 손이 나가지 않는 상황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정리를 해보면 딱 세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딴 거는 보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도 그렇지만 관심 종목들 중에서는 그냥 게릴라식으로 그 종목 좋게 본다는 그 생각들이 있는 데서 조금씩 매수하고 그래서 나름 잘 버텨서 가기도 하고, 조선도 그렇지만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져야 가는 것도 더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첫째, 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전국 혼란이 정리 모드로 가느냐, 어떤 방향이냐 보다 이게 정리 모드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정리 모드가 아니라 더 복잡해지는 모드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외국인 투자 안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기냥이 아니고, 그래서 전국 혼돈이 정리 모드로 갔는데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는가,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국 혼돈이 정리 모드로 가고, 그래서 환율이 안정됐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 라인이 매수가 시작됐는가, 이 세 가지가 확인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이거는 뭐 셋 중에서 둘만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전국 혼란이 정리 모드로 갔는가,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는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시작됐는가, 이게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안 되면 우리 시장은 뭐 작은 반등이나 그 데드캣 바운스 정도의 그런 것 말고는 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서 억지로라도 저도 좋은 소식을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은 저도 이제 참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렇죠. 사실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냈다고, 지금이 딱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괜히 희망 고문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체크해서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우리 시장의 봄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봄은 반드시 온다. 봄은 반드시. 그 봄이 오는 게, 주시장의 봄은 그래요. 이제 이 날씨처럼 조금씩 이 기온이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꽃망울이 트고 이러지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주식시장의 봄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자연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꽃망울이 지금 맺히고 그게 펴서 이렇게 해서 꽃이 만개해서 봄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 지금 이런 팩터들이 그 어떤 순간에 딱 필요 충분하게 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꽃이 다 한꺼번에 펴버려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반드시 이 봄은 온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